아까 그 우리 허영 교수님의 그 이제 그 글을 한번 읽어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분이 그 여러 가지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국회 진입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그 써놓은 걸 있어서 한번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북 세력 국회 진입으로 더욱 시급해진 대공수사권 복원.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이 친북, 종북 성향 후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반미, 친북 인사들이 주로 모인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 시민사회가 각각 추천한 3명, 4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격인 진보당이 확정한 후보 3명은 모두 종북 성향의 경기 동부연합 영향권에 있던 민노당, 민중당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시민사회 비례 후보 1차 심사를 통과한 12명 중에서 북한 김씨 일가 세습 찬양 논란이 제기된 통일교과서를 발간한 전직 민노총 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민변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진보당과 민주당 간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통진당의 핵심 멤버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을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정부가 밀어붙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안보수사단을 신설했지만 인력이 142명에 불과하다. 책임자는 대공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아예 없다. 각 시도 경찰청의 대공수사 인력도 증원했지만 수사지휘 간부 절반가량은 간첩수사 경력이 3년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북 종북 성향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국정원, 국방부, 검찰, 경찰에 민감한 안보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요구를 해 이를 공개 또는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구속되기 전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대형 공격 헬기 사업 등의 군사 비밀 자료를 요구했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부대 등 700여 건의 군사 기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간첩 수사에서는 아마추어인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정치권 관련 대공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하루 속히 제자리에 돌려놓은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그 얘기한 대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정리가 돼야죠. 지금 우리의 이제 실은 전번에 그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어린 친구가 이제 뭐 남한은 이제 민족 개념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어떤 뭐 통일 그러한 개념도 뭐 관련되는 그 뭐 기구도 해체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이제 그 부응해가지고 활동했던 우리나라 안에서 통일 문제 뭘 또 뭐 바꿨다 그러던데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그걸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정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갔죠. 경찰의 다른 일반적인 수사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대공수사는 보통 간첩 한 사람들을 잡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증명하려면은 한 6년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전번에 그 어디 창원 경찰 사건 있었습니까? 저 간첩 사건 전부 풀려났죠. 그게 좀 풀려나 지금 밖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통일이죠. 5천년 이어온 같은 민족끼리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눠져 있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정말로
총알 하나 날아 다니지 않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남쪽에서나마 잘 그대로 단결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무력으로 뭐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 이 땅에서 남북한을 포함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걸 다시 지금 상태의 대한민국 상태로 복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무기들이 북한에서 지금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계속 지금 무기 생산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무기들이 지금 유럽이 갖고 있는 전무력 무기보다도 지금 남한 땅에 있는 무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평가를 해보니까 재래식 무기가. 그런데 그 많은 무기들이 남북한 같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5,000년 만에 겨우 지금 이제 참 남한 땅에서나마 굶어 죽어간 사람들 드물고 이 정도 살고 있는데 이게 전쟁으로 폐해가 돼버리면은, 자, 우리는 60대 이제 뭐 후반 돼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강 살았다.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완전히 폐해가 돼버리는 거지. 거기다가 남북한 전력만 있습니까? 북한 뒤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지. 우리 쪽 뒤에는 방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있지.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전부 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이중한 상황에서 그 남한 쪽이라 해서 정치인들부터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을 보였던 간에 뭐 통진당으로 활동했던 경기 동부연합에서 했던, 물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잘 가꾸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오고 그 혜택을 전부 받았으니까 이제 정말로 좀 그 한골 탈퇴들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국회의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좀 똑바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각오부터 하세요. 물론 지금 정치하겠다는 사람들 각기 나름대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자기가 지금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해롭게 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갖다가 해치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뭐 거의 공천이 됐던데 보니까 각 당에서 아직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도 한 가지 여진이 있습니다. 이때 잘 보고 선출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만약에 22대 국회에 등원하면은 최우선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쪽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 노선을 확정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안전한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무서운 무기들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돌아들 보고 자신들 좀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뭔가, 뭐 이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다 결혼하고 또 부모들도 있고 자식도 이 땅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 허양 교수가 써놓은 이런 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뭐 저도 너무 이제 좀 생각하기는 뭐 허영 교수 이런 분들은 제가 글을 그대로 읽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일보의 사설을 그대로 읽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뜻 읽어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생각하시고
그 선택하시고 우리가 같이 잘 살고 그 힘으로 북한에서 고생하는 이북 동포들도 같이 잘 사는 그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 세대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 분은 그 이국 땅에서 40몇 년간 살아오면서 겨우 우리 나라를 갖다 건국하시는데 역할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 부인, 영부인까지 총탄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대한민국인데, 우리 세대 그러한 대한민국을 갖다가 좀 더 잘 지키고 좀 더 잘 가꾸고 해가지고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